안녕하세요. 피부와이프의 닥터석입니다. 이번 주제는 수분한 환경이 흉터를 줄이는 이유. 이거 무슨 말이야?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부위가 깨끗하다는 전제 아래 수분한 환경이 제공되면 흉터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방의 습도를 엄청나게 높여 놓으면 흉터가 줄어들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처가 나더라도 흉터화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분한 환경이 흉터를 줄이는 이유. 수분한 환경이 실제로 흉터를 줄인다고? 그러면 늘 방에 물기가 가득 차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그런 건 사실 좋진 않아요. 피부 장벽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분한 환경이 흉터를 줄이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러면 앞으로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관리하면 흉터가 덜 생기겠네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그럴까? 흉터는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치유 환경이 결정한다. 물론 상처의 크기도 결정을 해요. 상처가 크면 당연히 흉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상처가 깨끗하게 상처가 났느냐, 아니면 지저분하게 상처가 났느냐, 아니면 상처가 난 어떤 모양의 형태가 막 이렇게 비뚤비뚤하느냐, 일직선상으로 그렇게 상처가 났느냐, 이런 것도 전부 다 흉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터의 상처 크기가 아니라 치유 환경이 결정한다. 상처 크기도 실제로 영향을 주고 치유 환경도 실제로 영향을 줘요. 근데 치유 환경이 흉터를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상처 치유의 핵심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염증 단계, 증식 단계, 재형성 단계, 콜라겐 리모델링 단계라고 하죠. 요 세 과정을 통해서 피부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쳐요. 물론 상처가 크지 않고 깊게 안 패이고 이런 경우, 장력이 많이 안 잡히고 하는 경우에는 거의 정상화에 가깝게 좋아지고, 그런데 이런 것 중에 어디 하나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흉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7에서 14일의 상처 환경이 흉터의 질을 좌우한다. 요 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7에서 14일의 상처 환경이 흉터의 질을 좌우한다. 요 단계가 어디쯤이냐면 염증 증식 재형성 단계 중에서 증식 단계에 해당돼요. 증식 단계의 상처 환경이 흉터의 질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유가 조직이 그때 형성돼 있어요. 유가 조직은 우리가 상처가 난 곳에 임시 땜빵 피부가 생기는 거예요. 임시 피부가 생기는 거예요. 붉고 아주 뽀송뽀송하고 약해요. 그리고 그 14일 동안 재상피화, 표면이 정상 피부로 덮여야 돼요. 한번 껍데기가 싹 만들어지는 거죠. 늦어도 21일까지, 3주까지는 재상피화가 일어나야지 흉터화될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유가 조직은 2주가 넘어가면서 점점점 사라져야 돼요. 처음에 임시 방편책으로 들어왔던 피부 조직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7에서 14일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유가 조직이 점점점 사라지는 과정이 시각적으로 보여야지만 정상에 가깝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왜 수분한 환경이 중요한가 보면, 수분한 환경의 핵심 역할이 뭐냐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1과 TNF, 알파, 인터루킨 6 같은 것들의 분비를 감소시켜요. 염증이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중구라고 하는 세포가 다가와서 거기에 활성산소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콜라겐들을 분해를 많이 시킬 거고, 정상 조직도 많이 손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렛지 같은 걸 통해서 거기에 어때요?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물론 염증성 물질이라든지 그 원인이 되는 걸 해결하려고 공격하는 거지만, 호중구 같은 경우는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 없이 다 때려 부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폭파병이 가서 터지면 아군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호중구가 많이 다가오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호중구가 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호중구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야지만 그러한 것들이 과하게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각질 형성세포 이동을 촉진시킨다. 아까 전에 피부 표면이 보통은 2주 이내에 다 덮인다. 늦어도 3주까지는 덮여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 빠른 재상피화, 위에 약간 습하면 이 각질 형성세포가 표면을 빨리 이동해서 위를 덮게 돼요.
보통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 중간부터 각질 형성세포가 만들어서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테두리부터 이렇게 모여드는 형태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한 환경 때 각질 형성세포 이동을 원활하게 해줘서 재상폐가 빨리 일어나도록 만들어준다. 그리고 또 하나, 딱지 형성이 억제돼요. 상처가 나면 그 부분 어떻게 돼요? 혈관이 확장돼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히스타민 물질이 분비하게 되면 혈소판이 막 다가와서 그 부분에 딱지를 안 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습분한 환경이 형성되면 혈관 확장되는 현상들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히스타민 분비 양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혈소판이 응집되는 양이 적어져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딱지가 생기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딱지가 생기면 좋지 않느냐, 위에 보호막을 형성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딱지가 형성이 너무 크게 돼 버리면 위에 상피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각질 형성세포가 그 딱지 때문에 막혀서 밑으로 들어가서 생기려고 하고 잘 안 생기려고 해요. 밑으로 들어가 생기면 약간 패이는 형태가 생길 수도 있고, 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딱지 때문에 이동을 못하면 상피화가 안 일어나게 되니까 흉터가 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큰 딱지가 생겼을 때 그 딱지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염증 증식 재형성 단계를 다시 거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자꾸 상하는 거예요. 왜? 유가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섬유화세포에 의해서 콜라겐 타입 3가 만들어졌다가 3주가 넘어가면서 콜라겐 타입 1으로 변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에 다 어떤 정기적인 프로세스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흉터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분한 환경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켜주고 각질 형성 세포 이동을 빠르게 만들어서 재상피화를 정상으로 일어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 딱지가 생기는 걸 억제해가지고 반복 자극이나 재손상을 감소시켜준다. 이런 염증 증식 재형성 단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얘가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변한 환경이 실제로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흉터화될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수분한 환경이 세포 수준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까? 아까 전에 각질 형성세포 이동을 빠르게 해줘서 재상피화의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섬유아세포의 활성 조절을 해줘요. 우리가 유가 조직이 만들어질 때 섬유아세포가 그리로 이동을 해서 콜라겐 타입 3를 만들고, 유가 조직이 사라져 가면서 콜라겐 타입 3가 원으로 변하는 현상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수분한 환경이 이 섬유아세포의 활성을 조절해줘요.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피부의 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만들어요. 피부의 장력이 높아지게 되면 피부의 기계적 압력 때문에 타입 1의 콜라겐이 너무 많이 증가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갈대다발 같이 이렇게 묶여진 상태로 일정한 정렬을 가지고 뭉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피부 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 때문에 콜라겐 타입 1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변 환경이 섬유화세포의 활성을 조절해 주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변한 환경이 되면 임상적 결과가 덜 붉고 덜 튀어나오고 덜 단단한 흉터가 만들어져요. 왜? 장력이 덜 잡히게 되니까. 그렇다고 막 물에 푹 담근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각질 형성세포가 다 불어서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유가 조직에도 손상이 오고, 그러면 정상 조직이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너무 습분한 환경이 오래 가게 되면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의 아무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부분을 5일 정도 간격으로 생리식염수로 한번 이리게이션 해주고, 항생제 연고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붙이는 어떤 듀오덤이나 같은 재생 테이프 같은 걸 붙여서 장력이 최대한 덜 잡히게 해주면 상대적으로 흉터가 생길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수변한 환경은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흉터 없이 낫게 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상처가 났을 때 관리만 잘 해줘도 흉터가 거의 생기지 않아요. 물론 상처가 너무 크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수분한 환경이 흉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앞으로 일상에서 흉터 하나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